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이재명을 맹추격 중이라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국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1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첫날인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38.2%라는 단기간에 매우 놀라운 지지율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이 49.5%로 여전히 1위로 나오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불과 사흘 전 한길리서치와 폴리뉴스의 공동 지지도 조사 때 나온 28.6%에서 지지율을 무려 9.6%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독주의 경계심을 느낀 보수 지지층이 단기간에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고, 저도 이런 분석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론조사는 수치보다는 경향, 이른바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김 후보의 이런 가파른 단기간의 이 상승세는 지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층이 좀 더 합류해서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조만간 예측 불허의 접전이 전개될 수 있고, 나아가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역전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준석의 지지율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준석은 5.7%의 지지율로 사흘 전 같은 조사 때의 6.3%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인 만큼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하지만 이 유효 투표에 10%를 얻지 못하면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본인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면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라고 국힘 비대위원장 겸 공동 선대위원장, 또 선대위 청년본부장이라는 이 세 자리에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게 바로 그런 대목을 김문수 후보가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과 처음에 정치를 함께했던 4인조 천하용인의 그 용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내다보고 포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이준석은 얼마든지 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길리서치의 이 12일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지지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지지율이 38.3%,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38.2%였습니다. 거의 같다는 얘기죠.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불과 사흘 만에 현 정부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거의 다 흡수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아직 김 후보의 대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또 전직 후보들이 다소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런 양상이지만, 이분들이 좀 더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준다면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얼마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귀국해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부디 사실이기를 바라고, 한동훈 전 후보도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우선은 빨리 합류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전보다 이재명을 막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고대합니다. 결국 승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과 부동층에서 갈릴 공산이 더 커졌습니다. 한길 리서치의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은 10.9%였고 부동층은 4.9%였습니다. 합쳐서 15.5%의 이 결코 작지 않은 표심이 누구에게 갈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종편 채널A에 출연해서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나라 경제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요. 한길리서치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선을 가를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58.4%, 동의하지 않는다가 30.3%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좌파와 중도층의 여론도 다 들어간 결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그러니까 국힘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의 여론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 계속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자 해지, 그리고 과거 진보 보수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대선에 임박해서 당적을 잠깐이나마 정리하셨어요. 자, 그런 점을 볼 때 결자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해서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작지 않습니다. 국힘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단칸방에서 나물죽으로 온 식구가 연명하던 수재 김문수는 대구의 명문 경북중, 경북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곧바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어서 또 온 젊음을 노동운동에 바치다가 많은 고문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도르코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다른 노조의 위원장이었던 부인 설난영 여사와 도피 중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장인이 내 딸을 대체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고 물었을 때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고 나선 제가 따님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라고 했다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35살 김용태 비대위원장 외에도 3040 젊은 피들을 선대위의 주요 보직에 대거 전면 배치했습니다. 38살 조지현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메시지를 총괄하게 됐고 44살 박준태 의원이 전략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김 후보의 모든 동선을 관리하는 일정단장에는 48살 강명구 의원, 선거대책본부 총괄 부본부장,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49살 정희용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실무를 맡을 선대위 팀장들에는 2030 젊은 층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법관 10여 명은 이재명 민주당,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14일에 조희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민주당 초선들은 유례없는 대규모로 조희대 특검법이란 걸 발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이죠.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를 결정할 대선 역사상 가장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